반갑습니다. 신사임당의 파워주식입니다. 간만에 증시가 상승을 해서 여러분들이 또 오늘은 그나마 기분이 좀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주제는 여전히 저는 리튬 관련주가 아직 저평가가 됐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리튬 관련주 중에서 아직 안 간 종목과 조금 조심해야 하지 않을까 이런 종목들을 구별을 해서 지금 매매할 수 있는 종목 알려드릴 테니까 끝까지 시청해주시고 구독, 좋아요, 알람 버튼 꼭 눌러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일단 뭐 이제 대표적인 종목들 몇 종목 볼 텐데요. 일단 뭐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700포인트를 저번 달에 회복을 해주면 좋았겠지만 해주지 못해서 좀 아쉬웠습니다. 그 다음에 뭐 미장 같은 경우에는 좀 우리나라 장이랑 반대로 가는 것 같아요. 사실 미장 상승할 때 어제 좀 상승하지 않을까라고 했는데 이 지정학적 리스크 나오면서 하락을 해버렸죠. 그 다음에 또 오늘 같은 경우에는 미장 좀 빠졌는데 빠지는 거 아니야? 라고 했는데 오히려 상승 마감했습니다. 우리 장이 좀 선행하는 게 아닌가? 좀 이런 생각도 들기도 하고, 일단 뭐 환율이 고공행진을 하다가 꺾인 것부터가 일단은 좀 다행이죠. 뭐 물론 다시 추가적으로 상승할 수도 있지만 일단 꺾인 거는 다행이다. 그리고 이제 기관들이 매수하는 그런 종목들도 좀 눈여겨보셔야 하는데, 일단은 장기적으로 꾸준히 갈 수 있는 종목을 끌고 가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 그런 종목들 위주로 좀 보면 좋겠습니다. 일단 코스모 화학이라는 종목입니다. 뭐 이거는 뭐 다 아시는 종목이죠. 근데 뭐 지금 사실 뭐 주가는 계속 올라가고 있지만 저는 아직 뭐 코스모 화학도 저평가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제 기업 정보를 보면 이제 뭐 퍼는 높지만 뭐 PBR은 지금 이제 낮은 상황이죠. 업종 퍼에 비해서 이제 높다라고 생각을 하시겠지만 우리는 주식을 이제 현재 가치를 보고 투자를 하는 게 아니라 앞으로를 보고 투자를 하는 거기 때문에 뭐 2차 전지, 뭐 전기차, 뭐 이런 섹터들은 어차피 연속성이다. 어차피 전기차를 타는 사람보다 안 타는 사람이 많고 앞으로는 타는 사람이 많아질 것이다. 뭐 이렇게 생각을 한다면 코스모 화학도 아주 좋다. 지금 뭐 이 짧은 서머리 안에 기업에 대한 내용, 그 다음에 뭐 주요 사업 이런 거를 많이 작성을 해놓는데, 일단 여기에서 그냥 첫 줄부터 기능성 필름, 2차 전지용 양극활 물질 등을 생산 판매하는 코스모 신소재와 종속 기업들 이제 소개를 쭉 해놨죠. 그래서 이 종목은 그냥 잘 모르더라도 2차 전지 관련주의다라는 것을 이제 강조를 좀 해놓았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꾸준히 2020년 이후로 실적이 이제 뭐 들락날락 하긴 하지만 그래도 마이너스는 안 치고 있다. 마이너스는 안 치고 있고 앞으로의 이런 시장 가치, 지금 이제 코시국이나 이런 여러 가지 대외적인 리스크가 코스모 화학의 이런 뭐 매출 진도를 좀 더디게 하고 있지만 아직까지 코스모 화학도 충분히 상승 여력이 있지 않을까라고 이제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에 제가 이제 뭐 늘 말씀드렸던 뭐 종목들 많이 있지만 포스코 엠텍 같은 경우에는 이제 주로 이제 철강 섹터인데 얘 같은 경우에는 이제 포스코 그룹의 계열사죠. 포스코 그룹 같은 경우에는 신사업 쪽으로 이제 뭐 리튬 관련돼서 이제 뭐 리튬 호수도 보유를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이런 뭐 2차 전지 사업 분야에 있어서 앞으로 이제 우리나라 점유율이 꾸준히 높아질 수 있는 그런 이제 기업이기 때문에 이제 포스코 시리즈를 좀 좋아합니다. 근데 이제 포스코 엠텍도 한번 시세 분출이 나왔다가 저항대에서 이제 꾸준히 꼬꾸라지는 모습이 나왔는데, 일단 뭐 지금 흐름상으로 봤을 땐 아직은 미비하지만 포스코 계열사로서 한번 상승하는 흐름이 나올 거라 생각합니다. 제가 포스코 ICT도 늘 말씀을 드렸었는데 이 포스코 ICT도 한번 시세 분출 나오고 쉬어가고 있죠. 아무래도 이런 뭐 충전소 관련된 기업으로 사람들이 관심을 많이 끌었기 때문에 지금 주가가 좀 저조한 편이지만 또 해소하는 구간이 온다면 충분히 상승을 할 수 있다. 그 다음에 웰크론 한텍도 상승하고 나서 이제 꾸준히 하락을 했죠. 하락을 했지만 사실 현 증시에 비해서는 뭐 많이 빠진 편은 아닙니다. 그렇다고 해서 많이 오르지도 않았고요.
지금 뭐 보시면은 웰크론 한택 같은 경우에는 이제 포스코에 수산화 리튬 설비를 공급을 했던 이력이 있고, 그 다음에 니켈, 리튬의 이런 장비, 고효율 추출 장비를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웰크론 한택도 이제 리튬 관련주로 이제 많이 소개가 되고 있습니다. 뭐 이때 이제 거래량 없이 많이 하락했기 때문에 또 리튬 관련된 이슈 나온다면 부각되는 시즌이 올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다음에 에코프로 BM, 뭐 이 종목은 모르고 계시는 분들이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워낙 이제 주가도 비싼 편이라 살까 말까를 고민을 하시지만 그런 종목인데, 사실 살 자리는 아닙니다. 앞전에 종목들에 비해서 이미 아무리 뭐 좋다고 해도 2만 원대 사서 이제 15만 원대까지 오른 거를 살 바엔 차라리 코스모 화학을 사겠죠. 얘도 이제 뭐 2차 전지 관련된 기업이고, 그 다음에 뭐 하이니켈 쪽 양극재 중심으로 이제 시장 점유율을 높이고 있는 기업인데, 이제 전기차용 양극재를 이제 판매를 하면서 이런 실적이 이제 찾아주는 사람이 많고 판매를 많이 하면서 시장 점유율이 높아지니까 당연히 주가가 올라갈 수밖에 없었겠죠. 그래서 이제 좀 에코프로 BM은 대표적인 종목이고, 그 다음에 이제 리튬 이온 2차 전지를 생산을 하고 있기 때문에 뭐 니켈 리튬 관련된 종목이다. 그리고 이제 여기에서 쌍고점을 찍고 가버린, 뭐 빠지냐 뭐 올라가냐의 이런 갈림길에 서 있습니다. 맨 처음에 이 종목은 이제 종목마다 이 이동 평균선을 지지받는 그런 다 똑같이 60선 밟고 20선 밟고 하는 게 아니라 그 기업마다 중요하게 여겨지는 그런 지지 라인이 있거든요. 근데 얘는 지금 주봉으로 봤을 땐 60선인 것 같아요. 항상 이제 60선 구간대를 지켜줬고, 그 다음에 이 구간대를 이탈을 했지만 중요한 선은 회복하는 속도가 빠른 편이기 때문에 60주선을 이제 기점으로 다시 한번 반등이 나오는 구간이 올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두 번째 상승이 나올 때, 전고점 돌파 시도를 할 때 여기서 60선을 한번 지지를 받아주는 구간에서 쌍바닥이 한번 나왔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쌍바닥 한번 찍어주고, 그 다음에 이제 고점대 돌파 시도 한번 하고, 이제 시장 분위기가 안 좋으니까 어쩔 수 없이 빠졌다. 근데 이제 두 번째, 이 엉덩이가 큰 흐름으로 봤을 때에도 앞전 저점 때보다 높기 때문에 여기에서 반등 나오면은 큰 흐름으로도 이제 쌍바닥 구간이 또 나올 수 있다. 월봉 한번 볼까요? 월봉상으로는 이제 완벽한 이제 쌍바닥 느낌으로 움직여 주지 않을까. 물론 이제 쌍고점 맞고 빠질 수도 있습니다. 시장이 작살이 난다면. 근데 이제 대표적인 2차전지 관련된 종목이기 때문에 기업의 자체적인 문제가 있지 않은 이상은 뭐 나쁘지 않을 것 같다. 그 다음에 이제 과거에 또 많이 부각됐던 종목이 일진 머티리얼즈. 항상 뭐 전기차 2차전지 얘기할 때 일진 시리즈는 늘 포함이 됐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일진 머티리얼즈 같은 경우에도 2차전지 음극재 관련된 기업인데, 저는 이제 음극재는 주로 이제 포스코 케미칼 위주로 많이 봤었는데, 일진 머티리얼즈 같은 경우에도 이제 2022년 3월 기준으로 봤을 때는 전년 대비 매출도 뭐 많이 올랐습니다. 40% 이상 올랐고 영업이익도 50% 이상 올랐던 그런 이제 음극재 관련된 기업인데, 얘는 이제 일렉 포일을 납품을 합니다. 음극집에 음극집 전체인 일렉 포일을 이제 납품을 하고 있고, 이제 대표적인 그런 기업 중에 하나인데, 이 종목도 한번 상승한 이후에 지금까지 두 번째 상승이 없었습니다. 아직 두 번째 상승은 없었고, 첫 번째 상승에서 이제 고전하고 있는데, 근데 옛날에도 일진 시리즈가 이렇게 말은 무성했지만 생각보다 안 갔습니다. 막 2019년, 20년도에도 늘 후발주자로 뭐 가는 종목으로 많이 불려졌지만 움직이진 못했었다. 근데 이제 후발로 좀 움직이면서 2021년에 한번 이제 상승이 나왔었는데, 다시 이제 앞전의 종목들 사실 이제 에코프로 BM이 조금 더 세 보이죠. 에코프로 BM이 조금 더 강한 움직임이 나와준다면 일진 머티리얼즈도 결국엔 따라가겠죠. 왜냐면 이 주식시장이 큰 사이클이 생기면 후발주자를 찾으면서 뭐 예를 들면 후속주 뭐 3대장, 5대장 뭐 이렇게 찾으면서 상승하기 때문에 일진 머티리얼즈는 좀 관망하시다가 다른 종목들이 상승하면서 후발주자를 찾을 때 한번 볼만한 종목이다. 왜냐면 너무 좋은 종목도
이 기존에 가지고 있는 성격이 이슈가 나왔을 때 강하게 가는 애들이 있고 더디게 가는 애들이 있습니다. 근데 일진 머티리얼즈는 조금 더딘 편이다, 무거운 편이다 라고 이제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 그 다음 이제 세방전지, 얘도 화끈하게 가고 화끈하게 빠졌습니다. 얘가 이제 상승하고 나서 이제 일진 머티리얼즈가 좀 상승을 했겠네요. 후발주자 찾는 것처럼. 이제 세방전지 같은 경우에도 이제 리튬 배터리를 생산을 하는데 자회사랑 이제 리튬 전지 BMS를 생산하는 기업입니다. 근데 아주 꼬꾸라졌죠. 근데 이런 패턴은 주로 코로나 치료제, 코로나 진단 키트 관련된 기업들이 보통 이런 패턴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데 바닥권에서 너무 많이 빠졌기 때문에 요즘에 기술적 반등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세방전지도 한번 세게 갔기 때문에 이렇게 내리막길을 좀 걸었지만 또 후발주자로 움직이는 시즌이 올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후성이라는 종목 같은 경우에도 사실 뭐 이제 반도체 관련돼서 이제 뭐 얘기가 많이 나왔던 기업인데 이제 2차 전지로 탈바꿈하면서 주가 부양이 나왔습니다. 얘 같은 경우에는 그 뭐 반도체 미세 공정 관련된 섹터였는데 이번에 그 전해질 핵심 소재인 그 인산 리튬을 독점 생산하고 있는 부분들이 부각이 되면서 한번 시세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뭐 삼성 SDI나 뭐 LG 화학에 납품을 하는 그런 이력들이 부각이 되면서 한번 더블로 상승 한번 나오고 고스란히 반납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실질적으로 이 리튬 관련돼서 매출을 내는 기업이다, 이 정도를 이제 인지를 하고 또 다음에 후발주자로 갈 수 있는 종목이라고 찜콩을 해놓으시면 좋겠죠. 그 다음에 유일에너테크. 얘 같은 경우에는 진짜 아쉬워요. 지금 사실 이제 2년 차라서 이번에 안 갈 수도 있어요. 진짜 계속 수급이 꼬이면 안 갈 수도 있습니다. 근데 항상 이 상장하고 나서 한 5년 내에는 한 번쯤은 100% 정도는 가는 것 같아요. 한 70% 이상의 확률로. 물론 이제 상장하자마자 쏘는 기업들도 있지만 좀 시간이 지나서 이런 상장 기대감이 좀 누그러졌을 때 움직이는 종목들이 많이 있는데 이제 뭐 보면은 영화테크가 그런 케이스였죠. 한 3년 정도 기대감을 낮추고 그 다음 이제 상승이 나왔던. 사실 이제 얘도 그렇게 큰 상승이라고 생각하진 않습니다. 이제 뭐 상장가 상장되고 나서 그런 이제 거래됐던 에버리지인 12,000원대에서 비교하면은 사실 겨우 더블 갔기 때문에 얘도 이제 시간이 지나고 어느 정도 사람들의 관심에서 잊혀질 때쯤 한번 다시 상승하는 패턴이 나올 거라고 생각하는데, 심지어 유일에너테크도 약간 영화테크랑 비슷해서 말씀드린 겁니다. 여기까지 보면 뭐가 비슷해라고 생각하시겠지만 상승하기 전에 패턴을 보면은 비슷하거든요. 지금 뭐 약간 이런 느낌이에요. 그래서 여기까지 보면은 언제 가지? 이제 갈까? 더 떨어지네. 어쩌지? 갈까? 하고 들어가면 또 안 가고, 갈까? 안 가고, 이렇게 하면서 개미들 약 올리고 움직였던 패턴이거든요. 영화테크는 전에 전문가들 추천이 많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좀 루즈한 부분이 있었는데 유일에너테크 같은 경우에도 사실 좀 비슷합니다. 뭐 거래 터졌던 시기도 약간 비슷하고요. 그래서 이제 상장하고 나서 이제 거래 터지고 갈까 말까, 갈까 말까, 갈까 말까, 또 여기서 갈까 말까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런 추이로 보면은 이제 영화테크랑 비교해보면 뭐 진짜로 수급이 개선이 바로 안 되면 뭐 한 1, 2년도 걸릴 수 있어요. 보시면 아시겠지만 여기서 갈까 말까를 한 1년 반 정도 했거든요. 근데 간다면 더블 정도는 가주죠. 근데 만약에 더 가준다 하면 뭐 2배, 3배, 뭐 세비캠 뭐 이런 애들 보시면 성일 하이텍 뭐 이런 애들처럼 쭉쭉쭉 쏘기도 하는데 이런 경우는 드물다. 이제 요즘에 이 테마가 이런 테마니까 가는 거지, 사실 이렇게 그 상장하자마자 바로 가는 경우는 조금 드뭅니다. 그래서 이 유일에너테크는 제가 뭐 꾸준히 좀 좋아하는 기업입니다. 사실 기업과 사랑이 빠지면 안 되는데 사랑이 빠진 것까지는 아니고 약간 썸 타고 싶은 그런 느낌인데, 이 유일에너테크 같은 경우에는 이제 뭐 제영택이라는 그 탄산리튬 관련된 지분을 보유를 하고 있는 것도 있고, 그 다음에 이런 뭐 2차전지 리튬 관련된 이슈로 이제 꾸준히 부각된 것, 그 다음에 2차전지 자동화 조립 장비를 하고 있어서 앞으로가 기대가 되는, 그래서 이제 수소 연료전지 테마에 조금 가깝긴 한데 일단 뭐 지분 보유한 것까지 하면 어찌됐든 미래차 관련된 기업이다. 그 다음에 뭐 에코프로 HN은
이런 차트는 사실 이제 이렇게 쭉 이렇게 많이 오른 이런 차트들은 사실 조심해야 합니다. 이런 종목들은 뭐 갈 수도 있지만 조심해야 한다. 그래서 패스하고 EM 플러스 얘도 이제 상장하고 나서 뭐 그렇게 뭐 상승 흐름이 나오진 않았습니다. 얘는 뭐 소방차, 뭐 사다리차, 뭐 이런 거를 이제 제조를 해서 조달청에 납품하는 그런 기업인데, 얘 같은 경우에는 이제 리튬 메탈 전지 음극 소재, 그 다음에 뭐 고체 전해질의 핵심 소재를 개발을 했던 그런 기업입니다. 근데 얘는 앞전에 이렇게 보여드렸던 뭐 유일 에너테크 이런 기업들은 뭐 한 거의 반년에 한 번씩 거래량이 터졌는데, EM 플러스 같은 경우에는 거래량 터지는 빈도수가 그래도 5달을 안 넘깁니다. 최근 들어서. 그러니까 얘는 단기간에 한 번 뺄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올릴 수도 있다는 거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EM 플러스 같은 경우에도 지금 뭐 주가 상으로 봤을 때 기대감 대비로는 지금 별로 큰 상승이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일단은 후발 주자로 충분히 갈 수 있는 자리다. 오늘은 이 정도 좀 봐드리고, 제가 중간중간에 이런 거는 그냥 후발주자다라고 말하는 거는 조금 멀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이 정도 자리는 한번 시세가 나올 수 있다라고 말씀드렸던 종목들은 여러분들이 좀 눈여겨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EM 플러스까지 해서 굉장히 좀 매력도가 있다. 많은 종목들이 있지만 리튬 관련주를 좀 긍정적으로 보고 있다 라고 이제 보시고, 이런 관련된 종목들 한번 좀 장기적으로 매매를 좀 해보시는 게 좋겠다라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도움 되셨던 분들은 구독, 좋아요, 알람 버튼 눌러주시고, 제가 2차전지 관련된 영상들을 많이 찍어놨기 때문에 또 다른 종목들 또 보고 싶으시면 다른 영상들 또 참고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